안녕하십니까. 흥곡서당의 서상일입니다. 저는 지금 광산의 역사 인물 또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광주에 있는 흥곡서당 본장이지만 여기는 현재 광산 저널신문TV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광주 광산구에서 어떤 역사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관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뛰어나시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모르는 분은 새로운 우리 광산이 이러한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첫 시간에는 광산의 아름다운 인물 이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광산의 역사와 유적지를 찾아서. 첫 번째 여러분들 광산에 보면은 우리 송정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고내상 성지에 가봐라. 고내상.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고내상 성지가 무슨 말일까? 그거를 많이 모르고 주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고내상은요. 앞에가 여러분들 내자가 안내자입니다. 상자는요. 집상자입니다. 어모변에 서로 상자가 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고내상 성지가 어디냐? 여러분들 1397년에서 1417년까지 약 20년간 군대가 강진 병영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 왜 병영으로 옮겨갔을까요? 맞습니다. 바닷가하고 가까워야지 외구의 침략에 빨리 나가서 군사들이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광산에 있으면 바닷가까지 가기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병영으로 옮긴 겁니다. 그때 이 병영으로 옮길 때 가기 전에 우리 이 고내상 송정동이죠.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 송정동입니다. 이 송정동에서 내상이 있었는데 이 내상이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중국도 송나라 때부터 이렇게 기록을 보잖아요. 그러면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을 병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말로는 내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송정동이 어딜까? 범위가 넓잖아요. 광주 공항 부근이라고 그 옆에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거기를 고내상 면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내상 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그 고내상이 있어서인가 몰라도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거기가 그렇죠. 병력 약 900명이 주둔하는 군사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송정리의 고내상이 이런 지역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물론 그건 모른다고 해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인간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삽니까? 역사와 문화와 가치,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 또 동물하고 틀린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시 상강문이라고 혹시 들어봤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이 좀 빨라가지고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다시 보기를 하든지 좀 천천히 하십시오. 왜냐? 소개할 때는 많고 시간은 짧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될 수 있으면 천천히 알기 쉽게 얘기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양시 상강문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알고 있죠? 맞습니다. 박호동. 박호동에 바로 의병장이었던 양산숙 일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집안의 7명의 모신 바로 집이 양시 상강문입니다. 정려문이라고가 돼 있잖아요. 그럼 정려문이 뭐일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정려라고 써져 있잖아요. 정려는 옛날에 충신, 연력, 효자를 배양했던 집을 정려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양산숙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산숙, 양살룡 형제입니다. 이 양산숙이라는 분은 나주 출신의 고줄장군하고 연대가 같은 1537년에 태어나셨던 김천일 장군의 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산 거기 전투 있죠. 거기 또 그 다음에 진주성 그 전투에도 참가하십니다. 어떤 책에 보면 8박 9일 정도 싸웠다고 그래요. 진주성에서 잠을 안 자고. 근데 일본 놈들한테 져요. 중과부적이잖아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싸웠지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화순의 삼천리 출신의 최경애 장군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봉 고경명 장군의 아드님이었던 고종우 장군, 담양 참평이죠. 그분들하고 같이
난강에 투신해서 숨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바로 양산속 일가의 양시 삼강문입니다. 그런 분들의 후손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들 어등산이나 용진산이 우리나라 한일 의병의 전적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신이 후에 내려가지고 결국에는 어찌입니까? 나중에는 예, 맞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까지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그런 것들이 어울러져서 우리 광산을 더욱더 빛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역사 이야기만 하니까 여러분들 좀 즐거울 수도 있죠. 역사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수안동 왕버들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안동에 있는 왕버들 하면은 바로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동에 여러분들 그거를 하완마을이라고 그러죠. 예. 추정하기를 350년에서 약 적게 잡으면 400년 보고 어떤 학자들은 500년 이상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왜 왕버들이 이렇게 도시의 중심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겠죠. 옛날에는 지가 도시의 중심이 아니죠. 예, 시골이었죠. 바로 수안동의 그 하마을에서 당산마을, 당산제를 지내잖아요, 여러분들. 마을에 수호신처럼. 그래서 지금도 이 수안동 왕버들 앞에 보면은 돌 같은 거 있죠, 돌. 그 당산제를 지냈던 흔적으로 그 돌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광주에서는 약 500년 가까이, 500년 넘었던 이런 나무들이 세 그루가 있어요. 크게. 어딘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수안동의 왕버들. 두 번째가 바로 원산동, 남구 원산동, 포충사 옆에 필문 이선제 마을에 있는 괴고정수. 과거 급제하면은 그 나무에 올려놓고 북을 쳤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또 충효동의 왕버들. 바로 김덕영 장군 생가 바로 앞에 나오다 보면은 무등산 생태공원 앞에 있는 그 나무. 이 세 개를 광주의 3대 왕버들로 치고 있습니다. 그런 왕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광주 정신이 지금까지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 광산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오래됐느냐. 구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존재를 합니다. 그렇게 존재했다고 증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바로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제일 오래된 것이 신창동 유적지하고 바로 상무지구 지나서 치평동 유적지입니다.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여러분들 조선대나 국립박물관에서 다 여러분들 조사를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풍요롭지 않고 강과 산이 있고 기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도 사람이 존재한 데가 바로 신창동 유적지, 그 다음에 치평동, 지금 전남중학교죠. 예, 바로 거기에는 사람이 구석기부터 살았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신창동 유적지 가면은 그 당시에 무덤을 했던 동무덤, 그 다음에 집터, 그 다음에 늑과 연못터. 그래서 집이 있으면 어째요, 여러분들? 배수 시설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온전히 갖춰준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바로 신창동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창동을 앞으로 더 뻗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울 신자 번성할 창자 써가지고 새롭게 더 번성하는 동네다 해서 신창동이라는 그 이름도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송호영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송호영당은 잘 못 들어봤는데요. 맞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또 못 들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보람찬 일이 되겠습니까? 송호영당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여러분들 금호타이 알죠? 소천동 거기에 있습니다. 소천동에가 있는데 우리 광산이 자랑하는 눌제 박상, 눌제로라고 들어봤죠? 도로에가 눌제로, 그 눌제로가 박상 선생을 기린 글입니다. 서울에 가도 여러분들 충무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순희 장군을 그린 길입니다. 광주 저리 가면 충장공 김덕령, 금남로, 금남군 정충신. 이렇게 길 이름은 다 옛날에 살았던 이런 선임들의 이름이나 호 또는 자를 따가지고 이렇게 도로 이름을 만듭니다. 우리 광주에는 이렇게 도로 이름을 선임들의 이름을 딴 도로가 약 63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들의 얼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눌제 박상이라는 양반은 29년 동안 간직하면서 연산군대 폐비됐던
신씨를 다시 복위해야 된다고 강천사에 가가지고 유옥 선생이나 순창군수 김정 이런 세 분하고 같이 상소를 올렸던 비밀 회담을 했던 장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삼인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순창 강천사에 가도 그분의 흔적이 있고 바로 눌제 박상의 스승님이 그 유명한 김종직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막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 서구에 보면은 백석산 아래 있죠. 예. 절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가 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이 있던 골짜기에 그래서 절골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저 소천동으로 또 옮기죠. 그래서 그분의 삶이 흔적이 살아있는 데가 바로 소천동입니다. 그분의 조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암 박순 선생입니다. 1523년에 태어났던 사암 박순이 바로 그분의 조카입니다. 예, 이게 숙부하고 어째요? 숙질간이죠. 바로 사암 박순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승님이 그 유명한 하담 서경덕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출중했으면 그 당시에 영의정까지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영의정을 했는데 그분의 뒤를 이어서 송강정철도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암 박순이 영의정하고 송강정철 뭐 대상을 하고 막 할 때 나오잖아요. 뭐 윤두수 나오고 할 때 전부 다 장원급제 출신들이 관료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그 정도의 우수한 인재들이 많았다고 그렇게 기록에도 나옵니다.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나오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사암 선생은 관직에서 35년간이나 근무를 하시는데 이 숙질간에 숙부하고 조카 두 분을 모신 사당이 바로 송호영당이라고 바로 소천동에 있습니다. 이런 데를 여러분들 자녀하고 아니면 내 남편하고 내 부인하고 아니면 내 손자하고 아니면 내 조카들하고 이렇게 가보는 것도 한번 역사적인 문화기행으로 뜻있는 여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넓은 광산을 어떻게 다 갈 수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하다시피 전국에 있는 지자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땅이 세 번째로 넓은 데가 우리 광주 광산구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다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우리 여기에 살고 계신 우리 주민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시간 내서 갈 수 있으면 참 보람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무양소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무양소원. 뭐 너무 잘 알죠? 예. 옛날에 광주의 옛 이름이 무진주입니다. 그래서 무진주에 햇볕이 드는 곳, 무진주에 어째요? 밝은 미래가 있는 곳. 그래서 햇볕 양자를 써갖고 무양이라고 합니다. 이 무양소원은 예, 탐진채 씨 알죠? 탐진채 씨를 모신 사당입니다. 예, 그래서 고려시대 때 유명한 임금님 주치의가 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어이라고 그랬어요. 임금님 어이를 했던 분이 최사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 탐진채 씨에서는 중시조로, 예, 중시조로 모시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윤덕 장군 계시죠. 조선 건국이 됐는데 나는 조선에서 벼슬을 안 난다. 그리고는 여러분들 이쪽으로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양 오신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배양했습니다. 최윤덕.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남채부 선생. 금남채부가 누굽니까? 그렇죠. 나주 공산에서 태어났죠. 나주 공산. 그런데 나주 공산에 태어났는데 장가를 어디로 갔어요? 장가를 해남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의 옛 이름이 금성이잖아요. 그래서 금성에서 해남으로 장가를 들었다 해서 호가 금남이 됩니다. 이분이 노비들, 도망간 노비들을 잡아들이라는 여러분들 벼슬이 있어요. 예. 추세 경차관이라고 그러죠. 예. 그분이 바로 제주도로 잡으러 갔다가 배가 풍랑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나주로 오다가 배가 풍랑이 만나가지고 중국까지 떠올라가. 그래갖고 쭉 돌아서 중국까지 와갖고 우리나라에 오는데 5개월 20일이 걸려요. 성종대왕이 당신이 왔던 길을 기록하시오. 그걸 기록했는데 그 글이 그 유명한 떠돌아다닐 표자 바다 해자 기록할 녹자 써가지고 표해록입니다. 예, 한문을 몰라도 6번이 나와 있어요. 그것만 읽어봐도 큰. 그 다음에 그분의 외손자가 바로 미암 유유친입니다. 담양 대덕에 계십니다. 원래 고향은 해남인데 그분이 바로 허준을 청거하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셔져 있는 데가 무양소원입니다. 이런 데를 역사와 인물을 찾아서 그래도 마치 이런 것들을 우리 광산구청장님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다 하길래 더더욱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의 역사와 유적지를 찾아서는 이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